안녕하세요. 페르마타입니다. 오늘은요, 이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266회 정기연주회를 관람하기 위해서요, 부천 시민회관이 아니고 서울예술의 전당으로 갑니다. 원래 제가 이번 이 교향악단 순례를 시작을 하면서 원칙을 하나를 정해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지역의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를 이제 그 지역의 상주 공연장에서 관람하는 것. 이게 이제 저희 교향악단 순례의 대원칙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오늘 보게 될 이 연주회는 이 원칙이 어긋나는 게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을 그래서 엄청 많이 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너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버린 바람에 이 순례의 원칙을 이번 한 번만 좀 예외적으로 어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는요, 이 마할러의 작품 두 개로 구성이 됐어요. 말러의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그리고 대지의 노래, 이렇게 두 개의 작품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는 이제 가곡이 되겠고, 이제 또 하나는 연가곡 형태의 교향곡이 되겠습니다. 특히 말러의 작품 세계는 독특하게도 이 가곡이라는 장르, 그리고 교향곡이라는 이 두 개의 장르가 원래는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장르인데, 유독 이 말러의 작품 세계 안에서는 이 두 장르가 되게 오묘하게 교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러의 첫 번째 교향곡 작품에서부터 이제 기존에 작곡을 해놨던 가곡 작품의 선율을 그대로 인용한 대목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어느 떠돌이 직공의 노래라는 가곡에서 멜로디를 차용을 해서 이제 교향곡 1번에 삽입을 해놨고, 또 교향곡 2번 부활을 보더라도 이제 그 뿔피리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가곡집 중에 이제 우월리트라는 원광이라는 작품이 이제 하나의 악장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교향곡 4번에 봐도요, 같은 이 뿔피리 가곡집 중에 천상의 삶, 나스 히임리시 레이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그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가곡을 활용해서 교향곡에 그대로 녹아들게 하는 방식을 쓰다가요, 중기 교향곡 5번, 6번, 7번 작품은 가곡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듯한 이제 순수 기악적인 어떤 교향곡을 또 보이다가, 교향곡 8번으로 가면은 이제 과거 오순절 찬가 이제 베니 크리아토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텍스트를 1악장에 집어넣는가 하면, 또 2악장에는 이 괴테의 파우스트 중에 이제 마지막 심산곡 장면의 텍스트를 그대로 또 인용을 해서 이제 이 텍스트 자체가 어떤 교향곡의 모티프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요, 이 다음에 작곡된 작품이 바로 이제 대지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노래도 이제 교향곡 8번과 비슷하게 이 텍스트가 작품 창작의 모티프가 된 형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독특한 것은 동양의 텍스트를 활용을 했다는 점이죠. 이제 중국 필이라고 하는 과거 당나라 때에 이제 중국 고대 시를 독일어로 한 차례 이제 번안한 어떤 텍스트를 활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수를 말러 스스로가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총 6개의 악장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어로 된 원래의 오리지널 시에서 독일어로 한 차례 번안이 된 것을 말러가 차용을 하면서 또 재구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텍스트랑 이제 이 말러 대지의 노래에 등장하는 이 텍스트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은 많이 좀 달라져 있어요. 이게 같은 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달라진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게요, 이 말러가 이 대지의 노래라는 6악장의 작품을 쓰면서 이 오음음계, 약간 이제 동양스러운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제 푸치니의 투란도트에도 사용이 되고, 레하르의 미소의 나라라는 작품에도 꾸준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이 오음음계 를 활용함으로써 이 텍스트의 어떤 이질감을 조금 줄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품이 굉장히 이제 뭐 인생의 슬픔, 한탄, 인생무상, 약간 이제 요런 좀 회의적인 분위기의 가사를 토대로 작품이 쓰여졌기 때문에, 작품을 조금 듣다 보면은 조금 뭔가 슬프면서도 뭔가 안타까우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축 빠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이 텍스트의 내용, 그리고 말러가 이제 이 텍스트에 붙인 어떤 이 악상의 분위기가 굉장히 일치하게 흘러가는 작품이어서요. 굉장히 가사에 쉽게 몰입이 되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연주에는요, 이제 부산시향의 최수열 지휘자께서 객원 지휘를 하시고요. 또 테너 김재형,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이하경 씨께서 협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하경 메조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껏 제가 공연에서 2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두 공연 다 말러 심포니 2번, 이 부활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또 공교롭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러의 작품으로 이하경 메조소프라노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만의 말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부산에서도 말러 4번을 한번 듣고 왔고 원주에서도 말러 5번을 한번 듣고 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10개월 만에 말러를 다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기대가 너무너무 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서울예술전당에서 재미있게 공연 관람하고 돌아와서 오늘 공연 어땠는지 리뷰를 남겨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먼저 오늘 이하경 메조소프라노께서 협연을 하셨던 이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원래는 이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가 바리톤, 이 남성 성악가가 부르는 작품인데 오늘은 이제 좀 독특하게 이하경 메조소프라노 이제 여성 성악가께서 이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의 텍스트의 모티프가 된 이 리케르트의 서정시가 애당초에 이제 자식을 잃은 어떤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이 텍스트를 작성을 한 것인데 이렇게 또 오늘 이 여성 성악가께서 협연을 하시다 보니까 자식을 여인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뭔가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이 같은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가사가 자꾸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더 몰입이 더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느낌을 느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게 주위에 앉으신 분들 중에 이제 작품을 감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연주자들과 이 성악가들 사이에 어떤 비말이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성악가가 협연하시는 자리 옆을 이렇게 차음판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한번 막힌 상태로 이제 관객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조금 소리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악장 넘어가면서 이제 악기가 5악장이 되면 되게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 대목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조금 악기 소리에 이제 목소리가 조금 묻히는 듯한 경향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지만 이제 감수를 하면서 오늘 감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그리고 대지의 노래 이 두 작품이 연주가 됐는데 이제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는 연가곡이에요. 연가곡이고 이 대지의 노래는 성악 교향곡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두 작품을 연주하는 데 쓰이는 악기의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이 대지의 노래 쪽에 조금 더 다양한 악기들이 더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왜 하나는 연가곡이고 왜 하나는 성악 교향곡인가 라는 것을 오늘 연주를 들으면서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일단 악곡의 길이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주제 악상의 무게감 또 하나를 느낄 수가 있겠고요. 이 대지의 노래는 첫 악장과 마지막 악장이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익숙한 주제 악구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교향곡으로서 갖춰야 할 형식을 어떻게 보면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도 이 대지의 노래가 왜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와는 다르게 이제 연가곡이 아닌 교향곡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는 확실히 이 성악가의 보이스에 조금 더 큰 역할이 주어졌다는 느낌을 받는 반면에, 이 대지의 노래는 이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보다는 조금 더 이 기악에 포커스가 맞춰진 듯한 느낌. 고별이라는 제목의 육악장이 특히 연주 시간이 30분에 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기악만 두드러지는 부분이 절반을 넘는단 말이에요. 왜 얘는 연가곡인데 얘는 교향곡이냐라고 구분을 짓는지를 오늘 연주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김재형 테너는 처음 공연을 통해서 배웠는데 가사 전달력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오늘 앉은 이 좌석의 성격상 이제 이하경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차음판으로 인해서 조금 가려지는 위치였던 반면에, 이제 김재영 테너의 목소리는 차음판의 방해를 받지 않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확실히 가사 전달력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단어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파열음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면은 토트, 렌트 이런 식으로 관중들이 이제 가사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최수열 지휘자님을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 무대 위에서 배웠는데, 이제 지난번 1월 달에 부산시향 공연 보러 갔을 때 이제 말로 교향곡 4번을 감상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섬세한, 또 우아한 약간 조율사 같은 느낌? 이 오케스트라의 한 악기 한 악기 군들을 정말 섬세하게 컨트롤을 하는, 동작도 되게 우아하시고, 오랜만에 또 이 최수열 지휘자님의 지휘를 보니까 오늘 정말 반갑더라고요. 한 가지는 1악장 테너가 부르는 1악장이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세상을 한탄하면서 술로 그거를 잊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1악장이고, 그 다음으로 테너가 부르는 3악장이 이제 막 경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정자에서 또 막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악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완전히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막 봄이 왔네, 막 새가 노래를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에 흥겨워하는 약간 술 취한 듯한 느낌을 주는 가사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 3, 5악장, 테너가 부르는 3개 악장이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조금씩 어떻게 보면 이제 술에 조금씩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가벼워지고 템포도 조금 더 빨라지는 듯한 어떤 그런 연계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조금 더 인상적인 재미있는 해석이 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김지영 테너께서 확실히 그거는 컨트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목소리에 어떤 힘을 뺐나? 조금 더 라이트하게 들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컨트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악곡 자체의 템포가 같이 빨라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두드러지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현장에서 관람을 했던 악단인데요. 사실 정말 훌륭한 악단이라서 뭐 크게 뭐 이렇게 얘기할 것 자체도 많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 작품 또 협연하신 이제 두 성악가분 그리고 지휘자님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21번째 교향악단 순례였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을 하기로는 이제 오는 12월 달에 이제 지방악단을 한 군데 정도 더 순례를 하고 이렇게 교향악단 순례를 좀 마무리 짓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요. 또 요새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서 이 12월 달에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을지가 조금 이제 미지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오늘 이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교향악단 순례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물론 그때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순례가 끝나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지난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했던 21차례에 걸쳐서 했던 이 교향악단 순례에 대해서
이제 에필로그 영상을 하나 정도는 조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찍어서 올려보려고 해요. 만약에 이제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12월 중에 이제 한 곳 정도 더 순례기 영상을 찍을 계획이고요. 12월 달에도 순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러면 저는 페르마타의 전국 시도립 교향악단 순례기 22번째 이야기 혹은 이제 에필로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